여러분은 주변에서 너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다 할 정도로 나와 맞는 짝을 직접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장인 시절 소개팅 어플 전도사였습니다. 주변에 외롭다는 직원이 있으면 소개팅 어플 한번 해봐 하고 권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죠. 그러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플? 그런 데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 유형입니다. 자매품으로 야, 괜찮은 사람들이 어플을 왜 하겠냐?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안정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플에 가입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난 그냥 주변에서 소개팅 받을래 유형입니다. 그 어떤 곳보다 핫플레이스인 연애시장에서 자신의 가게를 누군가가 입소문 내주기만 바라는 사장님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플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매칭이 잘 안 됐거나 혹은 어플로 사람을 딱 한 번 만나봐 놓고 아, 나 그거 해봤는데 진짜 별로더라 하는 분들입니다. 진짜로 10명한테 소개팅 어플을 권하면 그중 8분은 이 중 하나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설득할 생각은 그때도 지금도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가 파레토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인 80%의 분들이 있어야 나머지 20%의 분들이 노력을 통해 원하는 사람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20% 안에 들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이 앞으로 써야만 했을 시간과 노력을 2분의 1로 줄어드리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제작했음을 밝힙니다. 수많은 어플 중에 뭘 골라야 할까? 남녀를 불구하고 보통 소개팅 어플을 고르실 때 그냥 리뷰수 제일 많은 거, 우연히 광고 뜬 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추천받은 것을 다운로드 하시는데요. 먼저 어플을 고르는 기본 중에 기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을수록 연애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많고 수질이 좋다. 오픈 채팅이나 익명 게시판처럼 쉽게 누군가와 채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나 이미 내가 가입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그냥 채팅방 하나만 만들면 누구든지 이성과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곳들은 진입이 매우 쉬운 만큼 연애 의지가 떨어지는 분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필요 없는 관계를 원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소개팅 어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이유로 저는 동네 친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어플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을 거르고 싶다면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러니 기억합시다. 진입 장벽이 있을수록 연애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많고 수질이 좋다. 이 말을 머릿속에 넣으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소개팅 어플을 고르는 기본은 마스터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를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자, 여자분들은 보통 대시를 받는 입장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다르죠. 이게 어플에서 여자들한테 호감을 보내도 바로바로 매칭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2-3개 정도의 어플을 한 번에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돈이죠. 대부분의 어플은 하트나 다이아몬드 같은 어플 속에 화폐가 있습니다. 이성들한테 호감을 보낼 때마다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변 분들께 어플을 권하고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남자분들이 소개팅 어플에다가 쓰는 월 평균 비용이 최소 1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인 소개팅은 그래도 연락처부터 받고 시작하기라도 하지 어플은 대화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뭔가 허공에 돈을 뿌리는 느낌이 나고 아,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이 사람 진짜 존재하는 사람 맞아? 하면서 현타가 올 정도의 금액인 건 맞거든요. 남자분들이 돈을 흔히 총알에다가 비유하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겪다 보면 남자분들은 이 한정된 총알을 어디다가 써야 최소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게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여자분들도 자신의 무기가 얼굴인지 몸매인지 성격인지 경제력인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의 무기가 뭔지 아는 거는 남자분들 쪽이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분들은 자신의 매력이 그냥 얼굴, 몸매 이게 아니라 외모라면 얼굴 중에서도 어디인지, 몸 중에서도 키인지 어깨인지 허벅지인지, 그리고 능력이라면 차인지 집인지 공감 능력인지 요리 능력인지 이런 거를 좀 세분화할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여자들이 바라는 게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먹히는 자신의 강점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 라는 건데, 이 논리를 조합해 본다면 결국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남자들은 자신이 가장 먹히는 어플, 그래서 여자들과 매칭될 확률이 가장 높은 어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키가 작지만 직업이 좋은 남자라면 괜히 키 180, 190 되는 남자들 사이에서 기웃거리면서 단점을 더 부각시키는 바보 같은 짓을 하기보다는 나의 좋은 직업이라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곳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남자분이라면 괜히 확률이 낮은 어플에서 헛돈을 쓰기보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강점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어플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것이고, 여자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유형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을 만한 어플을 선택하셔야겠죠. 소개팅 어플에서 돈을 쓰는 고객은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분들의 강점을 기준으로 어플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소개팅 어플은 크게 외모 위주, 능력 위주, 가치관 혹은 취미 위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외모 위주 어플입니다. 외모 위주 어플은 가장 흔한 어플의 형태로 소개팅 어플 중 60에서 70%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공개되고 내가 사진을 올린 개수만큼만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죠. 따라서 호감형 외모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가벼운 외모 심사가 있는 곳이 많다는 점과 외모가 별로일 경우 매칭률이 떨어진다는 점 정도가 되겠네요. 그 결과 얼굴이나 몸매, 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자신 있는 남자분들이 이런 어플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플을 애용하는 분들은 자신의 얼굴을 여러 명에게 공개하는 것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분들이 다른 어플에 비해서 많습니다. 여기서 외모 위주 어플이라니까 나는 평범한데 안 되겠다 하면서 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쫄기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 외모 위주의 어플들은 소개팅 어플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외모 취향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직업도 모든 어플 중에 가장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능력 위주 어플입니다. 능력 위주의 어플들은 외모보다는 직업, 학벌, 다니는 회사, 연봉 등 어떤 규모나 숫자로 증명되는 것들에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펙에 자신 있는 분이거나 나는 스펙을 좀 본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데요. 대신 그만큼 여자분들의 경우 현직 승무원이거나 피팅 모델 경력이 있거나 하는 등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군에게 가산점을 주는 분위기가 있고, 남자분들은 자신의 스펙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이런 느낌인데요.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남잔데 외모에 매우 자신이 있고 고스펙인 여자를 원한다 하는 남자분들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고스펙 분들은 대부분 바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남 약속을 잡을 때 조율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체크. 다음은 가치관, 취미 위주 어플입니다. 이 가치관과 취미 위주 어플들은 앞에 두 개의 어플 있죠. 외모 위주랑 능력 위주. 이 어플들이랑 좀 결 자체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 가치관 취미 위주 어플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외모나 능력처럼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가치관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플을 만드신 제작자가 있겠죠. 그분들도 저는 비슷한 가치관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플 자체가 외모 위주나 능력 위주 어플에 비해서 디자인이 좀 차분한 느낌이고요. 외모 심사도 가장 적습니다. 결혼이나 아이, 소비처럼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다만 그만큼 상대의 사진을 매우 조금밖에 볼 수 없고, 가치관 위주 어플은 가치관 답변할 게 너무 많아서 가입 시 일회성으로 귀찮을 수 있다.
특이사항은 이런 가치관, 취미 위주 어플을 쓰시는 분들은 외모나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서 쓰는 분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이유보다는 비교적 내향적인 분들이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아닌 남자분들 혹은 자신의 얼굴이나 학교, 직장, 직업 같은 게 불특정 다수에게 처음부터 오픈되는 것이 내키지 않는 분들이 이런 가치관이나 취미 위주 어플을 많이 선택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처럼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의 강점이나 성향에 따라서 어플별로 분포도가 갈리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가입심사 난이도는 능력 위주, 외모 위주, 가치관 위주 어플 순서대로 높고요. 직업군의 경우 여자분들은 어떤 어플이든 직업이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남자로 설명드리자면 외모 위주의 어플이 직장인, 공무원, 경찰, 교사, 사업가 등등 가장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합니다. 능력 위주의 어플은 전문직이거나 사업하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많고 투자 쪽이나 운동선수 분들도 봤던 것 같습니다. 가치관 위주의 어플은 개발자분들이나 IT 쪽 일하시는 남자분들을 가장 많이 본 것 같고 대체로 독립적이거나 혼자 일하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대충 내가 어떤 유형의 어플에서 활동해야 확률이 높을지는 감이 오셨을 거예요. 뭐 채팅 기능이 있냐 없냐, 과금 유도가 얼마나 있냐 그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앞서 알려드린 기준들로 어떤 유형의 어플로 갈까 정하시고 그 유형의 어플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순위대로 직접 해보시면서 별로면 그 유형의 다른 어플로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심플하게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어플을 정하셨다면 이제 가입을 해야겠죠. 정상적인 소개팅 어플이라면 가입이 바로 승인되는 곳은 별로 없고 보통은 몇 시간에서 길면 하루, 이틀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아무 회원이나 받으면 물 관리도 안 되고 무엇보다 신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가입 신청을 하실 때는 닉네임, 나이, 학력, 직업 등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 그리고 자기소개, 사진 이 4가지가 기본이고요. 만약에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기혼자 가입 방지를 위해서고요. 능력 위주의 어플은 도용이나 사기 방지를 위해서 추가 증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지인들 만날까봐 걱정이신 분도 많을 텐데요. 지인 연락처 차단 기능은 웬만한 어플엔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기소개란을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회사 다닐 때 매칭 안 된다고 시무룩하는 직원들 제가 소개도 다 수정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매칭률이 확확 올라가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본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닉네임은 뭘 하셔도 상관없지만 부정적이거나 지루한 느낌이 나는 것은 안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이런 닉네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닉네임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먹을 거 이름으로 하세요. 차라리 음식 이름으로 해놓으면 그나마 상대가 호감 메시지를 보낼 때 저도 마라탕 좋아해요. 같이 먹으러 가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뭔가 할 말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요즘에 자기가 배우고 있는 걸 활용해도 좋습니다. 헬스나 수영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헬린이 혹은 수린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때도 상대 입장에서는 친해진다면 같이 운동해요. 저도 수영 알려주세요. 라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한결 메시지를 보내기가 수월해집니다. 뭐 사실 닉네임은 그냥 저 나쁜 예시들만 피해서 지워두시면 되고요. 닉네임을 정했다면 나이, 학력, 직업 이건 실제 그대로 채워주시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와 사진인데요. 일단 자기소개의 기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최소 8줄 이상, 자신의 소개를 클릭해준 사람을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기, 자기를 평범하다고 소개하지 않기, 평범하고 누구나 하는 소개는 안 쓰는 이만 못하다.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써주세요. 다만 자차가 없는 여자분들은 드라이브를 좋아한다는 말은 별로 좋지 않고요. 남자분들은 집 데이트를 좋아한다는 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이미지가 좀 와전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 사진은 묻는 사진 1장 이상은 필수입니다. 이 사진은 좀 실제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하는 정도라면 일단 그냥 올리세요. 그리고 모든 사진은 서로 다른 날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배경, 같은 옷에 포즈나 표정만 바뀐 사진들은 중복으로 넣지 마세요. 다만 셀카와 전신 사진 정도로 구도가 완전히 다른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은 전신사진 한 장 추천드리고요. 남자분들은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은근히 드러나는 사진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은근이라고 했습니다. 헬스장이나 화장실에서 헐벗고 찍은 사진들은 은근히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일상에서 찍은 사진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 전, 10년 전 사진 금지. 그거 10kg 찍기 전이잖아요. 사진은 최근 1년, 진짜 양보해도 2년, 그 이상 유통기한 지난 사진은 넣어둡시다. 그리고 AI 증명사진은 얼굴뿐 아니라 분위기까지 보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만났을 때 갭 차이가 너무 클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미친, 이게 기본이라고?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나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은데 하시면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줄 사람 또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욕 충분히 하시면서 잠시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이제 자기소개 심화로 가볼게요.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자기소개를 작성하실 땐 이걸 명심하세요. 자기소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다. 나를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자기소개에서 보여주지 못한 여러분의 다른 모습들은 매칭이 된 후에 만남에서 보여주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자기소개에 나의 100%를 담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자기소개를 작성하고 사진을 골라서 올리실 때는 내 스펙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넘치는 부분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을 해두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학력이 고졸입니다. 하지만 대학을 안 갔을 뿐 나는 책도 많이 읽고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나의 고졸이라는 학력이 단점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자기소개나 사진에서 보완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소개에다가 저는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만큼 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써두고 사진도 너무 놀러 다니는 사진보다는 독서나 공부 등의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진을 한 장 정도 넣어두시면 좋겠죠. 만약에 흡연자라고 하신다면 자기소개에다가 담배 냄새를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에 정말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라고 써두시거나 앞으로 금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주변에 금연하라는 사람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피우고는 있지만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저의 모든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금연에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두시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고스펙이에요. 외모가 뛰어나거나 학력이나 직업이 누가 봐도 너무 좋아.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대시를 하고 싶어도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차갑거나 까탈스러울 것 같고 눈도 높을 것 같은데 내가 감히 호감을 표시해도 괜찮을까 하면서 쭈글거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고스펙 분들은 자신의 외모나 학력 혹은 직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해 보시고 사진이나 자기소개에서 한번 중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직업이나 학력이 너무 좋다면 제가 첫인상은 차갑고 까탈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친한 친구들은 항상 저보고 허당이라고 한답니다. 의외로 가리는 거 없고요. 음식 잘못 나와도 헤헤 괜찮아요 맛있겠다 하고 먹는 남자 혹은 여자랍니다. 이렇게 써놓으신다든가 혹은 내가 외모가 너무 좋다면 사람들은 아, 저 사람도 눈이 높겠지.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니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외모가 뛰어난 분도 물론 좋지만 저한테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을 보면 훨씬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써놓는 거죠. 특히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시거나 모델인 분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직업이 이렇다고 해서 치킨을 안 좋아하냐고 물으신다면 결단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 직업을 딱 들었을 때 상대가 할 법한 생각이나 편견 데이트할 때도 맨날 풀떼기만 뭐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중화시켜주는 거죠. 자,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기소개 작성의 요점은 사람들이 나의 단점 혹은 진입장벽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멘트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스스로 내 단점이나 상대가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소개나 사진에서 채우거나 깎아준다는 그 포인트 자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면 자기소개 세팅도 끝이고요. 이 자기소개나 사진 부분은 가입이 승인되고 나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 반응을 보시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을 도저히 못 고르겠다. 그러면 외모 위주 어플 같은 경우에는 어플 내에 게시판이나 사진을 골라줘. 이런 컨텐츠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어떤 사진이 나은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성들이 골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매칭될 수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기본 세팅을 마쳤다면 이제 여러분은 독립을 할 차례입니다. 자, 매칭 단계인데요. 매칭부터는 솔직히 너무 사람마다 변수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코칭해드릴 부분은 적어요. 따라서 2가지 조언 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칭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등급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플마다 다르지만 회원들을 외모나 스펙에 따라서 실버나 골드, 다이아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어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할게요. 내가 다이아 등급이라고 해도 내 짝 못 찾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요. 내가 똥 등급이라고 해도 내 짝 잘 찾아서 얼른 나가면 그게 실버, 골드, 다이아보다 훨씬 승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1, 2위를 다투는 월드컵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인 곳에서 짝을 먼저 맞춰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게임의 룰을 착각하는 게 제일 바보짓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에 연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호감을 보낸 상대가 유령 회원이라든지 그런 현실 부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에다가 소개팅 어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가 소개팅 어플 진실입니다. 참 슬픈데요. 하지만 여기는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진실은 빨리 받아들이는 게 자기 자신에게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가입을 했는데도 뭔가 하트가 계속 안 오고 조용해. 그렇다면 내가 대시를 받은 만큼의 어필을 못 해놨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남자분들은 하트를 보냈는데도 여자들에게 답이 없다면 혹은 계속 거절을 받는다면 내 자기소개 중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소개가 될 수도 있고 스펙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앞에서 외모 위주, 능력 위주, 가치관 위주의 기준으로 어플을 정할 때 나는 그게 내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와 진짜 내 스타일이다 하는 분부터 좀 아쉽다 하는 분들까지 호감을 되도록 많이 보내시거나 받아보시면서 매칭이 하나라도 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좋다고 봐요. 호감 표시는 말 그대로 당신의 소개가 호감이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해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와,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 한다면 남자분들은 그냥 호감을 보내시기보다는 메시지가 같이 보내지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하셔서 이 말의 위력을 최대한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모성애 같은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내 취향과 거리가 다소 있는 남자더라도 너무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오면 좀 마음이 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보통은 대시를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여자분들이 먼저 호감 표시를 하는 것도 찬성이에요. 오히려 진짜 누가 봐도 멋있는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지레 겁먹고 호감을 잘 안 보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여자분들이 쟁취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분들께 작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남자분들이 프로필에다가 키를 써놓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 키에다가 조금 양념을 쳐서 써놓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3만원짜리 상품인데 29,900원이라고 써놓으면 뭔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랑 같아요. 실제로 이런 꼼수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장사꾼들이 많이 써먹는 거겠죠. 남자분들도 살면서 자기 키에 조금 양념을 쳤을 때 여자분들이 좀 더 호감을 표해주시더라, 좀 확률이 높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남자들의 애교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체감했던 남자분들의 프로필상의 키와 진짜 키입니다. 주변 남자분들의 보완을 거쳤고요. 그냥 머리 식힐 겸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매칭 단계까지가 먼저 짝을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다면 대화 단계부터는 2인 삼각 달리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화 부분도 제가 코칭해드릴 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화 단계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3개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첫인사입니다.
첫인사는 누가 먼저 하든지 상관없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호감을 보낸 분이 아니라 받은 쪽에서 첫인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호감을 보낸 사람은 보내놓고 언제 받아줄까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받은 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성향은 다른 거니까 가장 무난한 첫인사를 추천드리자면 호감을 보내신 쪽은 많이 고민하다가 보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첫인사를 해주시면 되고 호감을 받으신 쪽이라면 안녕하세요. 대화 요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건이랑이라고 해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너무 뻔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첫인사는 특이하게 하는 게 더 별로입니다.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무난한 인사가 최고예요. 자, 두 번째는 남자분들이 첫인사보다도 더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카톡 유도입니다. 이 여자랑 어떻게 하면 소개팅 어플에서의 대화를 끝내고 카톡으로 넘어갈까 하는 건데요. 일단 남자들이 카톡 유도를 하는 이유. 어플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거절을 하면 되는데 거절을 안 하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놔두는 여자. 그리고 매칭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남자들이 줄 서 있는 듯한 기분을 즐기는 여자들도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유령 회원이다 뭐다 그런 리뷰를 다는 겁니다. 뭐 진짜 유령 회원인 것도 있겠지만 진실은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매칭된 여자랑 만남까지 이어지기 전에 연락이 끊어지는 것도 부지기수이고 만났을 때 얼굴이랑 사진이 심각하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플을 조금이라도 해본 남자분들은 최대한 빨리 카톡으로 넘어가고 최대한 빨리 만나려고 합니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이런 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처음부터 카톡 유도가 필요 없는 어플을 쓰시거나 만나기 전까지는 어플에서만 대화하시다가 한번 만나신 다음에 서로 괜찮다고 느낄 때 그때 카톡으로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일단 어플 내에 채팅 기능이 없는 어플들은 남자들이 카톡 유도를 하는 단계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덜어집니다. 하지만 굳이 카톡 유도를 하셔야겠다면 내가 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착각부터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냥 상대한테 편하게 물어보세요. 괜찮으시면 카톡에서 대화해도 될까요? 친구가 제가 이랑씨랑 어플로 대화하는 거 보더니 놀리네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자 쪽에서 아직 이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한 3일 정도 더 하던 대로 연락하시고요. 일단 이런 말을 한번 던진 뒤에는 그 기간 동안 여자도 이 남자랑 카톡으로 넘어갈지 말지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승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자분이 승낙을 하신다면 이때는 여자의 번호나 카톡 아이디를 물어보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번호나 카톡을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괜찮은 여자분이라면 남자분의 그런 행동을 배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은 안 하더라도 되게 고마워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건 남녀 모두에게 드리는 조언인데 대화 단계에서는 경쟁자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소개팅 어플을 알려주고 다니다 보니까 호감을 보낸 사람은 보낸 사람대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받았겠지 하고 받은 사람은 또 받은 사람대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겠지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눈에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은 게 당연한데 좀 서투르신 분들은 저 말고도 연락 온 사람 많으실 것 같은데 하시면서 막 알게 된 사람한테 일편단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어떤 대기업에 면접 보러 가서 제가 유일한 면접자는 아닌 거죠? 하고 묻는 것과 같아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자가 나밖에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셀소, 셀프 소개 게시판이라는 게 있는 어플도 많은데 셀소 보고 연락하신 분들은 진짜 당연히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가 연락하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닌 것 같을 때 서운해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이랑의 구독자라면 이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서 활용하실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꿀팁은 호감을 보낸 분이든 받은 분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와 매칭이 되고 대화를 시작하고 나면 그 당일에 휴면 회원으로 바꿔놓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만나러 나올 때 좀 더 나에 대해 알아보려는 의지가 커진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상대가 왜 휴면회원 해놨냐고 물어볼 때 제일 이쁘셔서요. 제일 스펙이 좋으셔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 번에 한 명하고만 연락하는 게 좋아서요. 이렇게 짧고 쿨하게 대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난 원래 한 번에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느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만나기도 전에 점수 따는 방법이니 꼭 활용해보세요. 경쟁자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켜줄 효과적인 스킬이 되어줄 겁니다. 영상이 꽤나 길어졌는데요. 소개팅 어플, 가입부터 매칭, 대화 단계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들은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어플을 하시면서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기신다면 제가 댓글에다가 타임라인 해놓을 테니까 찾아보시고요. 끝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을 응원하겠습니다.